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14일이고, 이제 입춘이 2월 3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15를 더하면은 절기가 바뀌죠. 그래서 13에서 15를 더하면은 18일이 되죠. 18일 날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입춘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우수가 됩니다. 우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그 우수라고 합니다. 나는 뭐 대동강 가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 이제 24제로는 동지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는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그래서 동지부터 시작하면은 다섯 번째 절기고, 입춘부터 시작하면은 두 번째 절기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동지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절기 우수가 이제 다가옵니다. 대동강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 국내외를 뭐 막론하고 잘 어디 나가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제 집에서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지금 현재 국내외 이 정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초강대국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이죠. 여기서는 남북이 하나 되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120년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을사년이었거든요. 1905년. 그리고 이제 을사년은 이제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1965년에도 을사년이고, 그때는 한일 협정 있었던 해고, 또 이제 원래 을사년인데,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외국군이 이제 박탈당한 그런 해였고, 그때 테포트 가처라 조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이제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조선을 가져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비밀 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일본이 아마 러시아하고 전쟁도 이겼고, 그래서 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할 테니까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남북이 두 동강이 난 것도 러시아와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실권자가 이제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얄타, 포츠담 뭐 이런 데 회담을 해가지고, 여기서 회담을 해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났고, 또 5년간 신탁 통치가 되고, 이런 것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외세에, 그것도 강대국에 의해서, 그 당시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지금도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가 남았는데, 러시아 땅도 지금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마 세계 절반은 아마 러시아 땅인가 소련 땅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미국도 엄청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두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되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남북이 서로 이제 통일, 뭐 원래 통일이 안 되겠지만은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약혼식도 없이 바로 결혼했습니다만은 뭐 약혼식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식 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약혼하고 또 얼마 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약혼하기 위한 분위기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저도 뭐 별 그거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행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한번 대동강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 꼭 갈 때가 아니겠어요. 원래 그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1945년 이전에 해방되기 이전에 만든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경성, 지금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말을 1948년도부터 썼는가 모르겠어요. 서울, 그전에는 경성이라 그랬다고. 사람 이름도 바꾸는 수가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취소를 이제 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신청을 김건희가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취소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박사학위도 취소가 되죠. 그때 보니까 이름이 김명신이더라고. 나는 김건희의 이제 전 이름이 김명신이라고 개명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어제 SBS에서 딱 보니까 명자가 목술 명자더라고요. 목술 명자에 새로울 신자더라고. 한자로는 내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김건희의 이제 옛날 이름이 김명신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한자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가 몰랐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목숨 명자에 새로울 신자더라고. 김명신. 김명신이어서 이제 김건희로 이제 바꿨는데 바꾸듯이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그전에는 경성이거든. 뭐 평양에서 경성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여기 부산이잖아. 부산에서 김해 가는 거는 당연하지. 여기 부산에서 광주 가는 거, 부산에서 목포 가는 거,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거, 부산에서 뭐 대전 가는 거는 당연하지. 부산에서 강릉 가는 거, 부산에서 영천 가는 거는 당연하듯이 평양에서 서울 가는 거, 저기 신의주에서 서울 오고 신의주에서 부산 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는 당연하게 그랬어요. 부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뭐 서울 거쳐가지고 황해도로 가는 거는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끊어진 거다 말이에요. 끊어진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평양 간다 그러면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원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거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래부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냐. 뭐 언제 곧 그래 될 것 같아요. 우수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수. 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늘 이제 이렇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명예대표님이라니까 국가혁명당 대표님이 있어요. 대표님은 송승건 대표님입니다. 송승건 대표님이에요. 근데 1월 29일 날 이번 구정이 아닙니까? 구정 때 나는 한 며칠 뒤에 알았어요. 구정 연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한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카톡이 아니고 문자가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국가혁명당 대표님 송승건 대표님께서 저한테 불초소생 저한테 구정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보내는 게 아니고 아주 성의 있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 진짜 고맙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해주시가지고 이렇게 구정맞이해서 뭐 신인님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막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 이제 허경영 이제 명예대표님이시죠. 대표님께서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계 황제로 되어가는 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꾸잖아요. 바꾼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속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황제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저는 물론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33가지 공약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걱정 없는 세상,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막 그것도 물론 이제 좋아서 허경영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이제 그 33가지 공약이 좋아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의 가장 깊고 깊은 그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나는 뿌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나에게 젊은 시절, 아주 청소년 시절,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던 분을, 그 곽순옥 선생님의 이제 그 노래가 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가운데에 한번 작정하면 변함이 없고 님 따라 꿈 따라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한번 작정하면 변함이 없고 그 마음에 맹세를 한 그것은 나는 원래 출발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렇게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늘 아침에 새벽 4시 40분 되면 이제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버스 타러 가는데 딱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걷다 보면은 꼭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는 사람인지 새벽 기도 하러 가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아마 그 시간에 새벽 기도 하러 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교회에서 버스가 오니까 그 이제 성경책을 딱 들고 그 어떤 여성 두 분이 늘 그 버스 정류소 앞에 있어요. 그 가면 이제 하도 매일 만나니까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그 정도죠. 그런데 보니까 그 새벽 기도를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나죠. 새벽 기도 제가 엄청 다녔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고뇌가 있어요. 기독교의 고뇌.
뭐 지금 이 시간에 기독교 문제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기독교부터 내가 출발을 했다고. 그리고 기독교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가서는 나는 불교를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 석가모니가를 내가 만났으면은, 물론 뭐 밑에 그 석가모니 계열에 있는 뭐 스님, 큰 스님들 많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뭐 원효다, 의상이다, 의상스님, 원효스님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뭐 그 당시에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는 성철 스님이 살아 있었다고. 성철이나 뭐 청담이나 뭐 이런 뭐 각종 그 뭐 불교를 이렇게 따르는 그 분들이 있잖아. 그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했어요. 석가모니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은, 야, 그 예수 믿어라,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긴 한이라면 한이라고. 석가모니를 내가 당대에 못 만났다는 것이 한이라고. 왜 이런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벌써 태어났다고 죽어버렸냐 말이야. 내 당대에서 살아있으면 예수를 믿도록 했을 거야. 그 정도로 강했다고. 아침부터 내가 좀 처음 시간도 다 되고 얽고 이러니까 내가 말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막 내하고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야, 예수를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를 알게 돼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디 무상 정덕가 진공묘유의 세계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꽉 차다 보면은 저절로 하늘은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 대순진리, 강정산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순진리 아니에요. 대순진리, 태극도 뭐 강정산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남 잘되게 해줘란 말이야.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척짓지 마라 그런 거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는 원수 같은 거 이런 걸 맺지 마라 그랬거든. 가급적이면 맺지 마라 그랬거든.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그 뭐 여하튼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강정산의 가르침에도 자연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도 알게 되고, 그 최수훈 대신사, 그리고 정력, 남학이라 그래요. 남학, 동학, 서학, 천주교는 서학, 남학이 그 정력이라 그러더라고. 그 남학, 정력의 이제 김일부 대성사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강정산, 이거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도인의 길을 걷다 보면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고. 기독교, 불교, 강정산, 동학, 정력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가게끔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대순진리의 박한경 이분이 호가 우당이라 그랬잖아. 소가 소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가 기축생,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신인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가르침의 총결론으로서 허경영을 내가 알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물을 한 잔 지금 마시잖아요. 생수. 여기도 허경영 이름을 적어 놨다고. 이러면 내가 지금 항상 이래 가지고 마셔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더라도 말이지, 뭐 수돗물 우리 털면 놓으니까 그냥 뭐 마시는데, 저 사막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 물을 한번 보라고. 얼마나 이 물 한 방울이 금덩어리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안 그래요? 이 물은 금덩어리가 없어도 살지만은 사막에서 물 없으면은 죽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걸 안다고. 그래 나는 허경영 신인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를 나는 너무너무 잘 안다고. 참 이야기할 만하니까 끊겨버리는데,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그 저기 뭐야 그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노숙자가 북한의 고위 간부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대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뭐 유언비어 같은 거, 가짜뉴스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장용진 씨라고 있어요. 장용진, 우리 저 정치평론 하시는 분 중에, 이분은 꼭 밤 12시에 해요. 장용진 씨가.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7시 됐으니까 벌써 김현정의 뉴스소는 시작했고, 1시간 전에 시작했고, 김어준의 이제 겸손은 힘들다 이것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윤창중 씨의 이제 그 또 정치평론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김용민 목사의 이제 또 그 정치평론이 있고, 조금 있으면 여의도 장르인가? 거기에 이제 박영진 씨가 또 나와서 이제 또 정치평론하고, 2시에는 매불쇼, 4시에는 구고영의 이제 또 정치평론, 5시는 이제 시사인, 그리고 스픽스, 7시에 뉴스 토마토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제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밤 12시에 하는 거 장용진 씨가 있어요. 장용진 씨 이분이 좀 근거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내란을 일으킬 때에 500명을 잡아가지고 사살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것을 검찰에서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그 밝혀냈는데 언론에 보도를 안 했는데 어제 했다 그러더라고. 그 500명 가운데에 차범근이, 그 옛날에 그 축구 선수 있잖아. 차범근이도 있고, 그 박정훈 대령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유창훈 그 판사, 그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이렇게 그 구속 기각을 시킨 그런 판사, 그리고 뭐 김동연 판사는 뭐 벌써 했고, 그 한동훈이 뭐 이재명이, 김어준이, 뭐 김민웅이, 그 우원식이, 뭐 이런 사람은 15사람은 이제 이미 알지만은 그 외에 한 500명 정도를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보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공론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뭐 윤석열이한테 귀에 좀 거슬리거나 눈에 거슬린 사람들은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그 북한 군이나 중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는 소식을 조금 전에 오늘 아침 새벽에 들었는데, 진짜 그렇다면 참 경악스러운 일이죠. 자, 그건 그렇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난 지금 봤더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옛날에 10년만큼 바뀌는 세상이니까 반전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 사건은, 그거는 잘못된 판결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좀 잘못된 거야, 그게. 그때 그 판사들은 뭐를 보고 판결을 그렇게 유죄 판결을 했는지 몰라. 거기에 반박되는 자료를 전부 다 주었다고. 이병철 회장님과의 그 관계에 관련되는 그 증언을 다 첨부를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장을 했다는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하느냐고. 그것이 위헌 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이재명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나는 이재명 씨를 좋은 점을 많이 봐요. 유일하게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이재명 씨밖에 없어요. 다 딴 사람들 사기꾼이다, 미친놈이다, 뭐 허경영 신인님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재명 씨는 그렇지 않거든.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이재명 씨가 굉장히 훌륭하고 난 똑똑하다고 봐요. 이번에 기소한 자체는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을 기소를 한 거라고. 검사들이 무조건 이재명이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한 것이 그런 기소권이거든. 그거는 당연히 판사가 정상적인 눈이 있으면 무죄를 내려야 돼. 그건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그 이재명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재명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보다는 100만 배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보다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급 항하라 불무 백무 천무 만무 백만부 천만부 더 일을 크게 하실 분 아니냐고. 이재명이가 반딧불이면은 허경영 신인님은 태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21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혹 안 된다 하더라도 세계 황제로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자,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참 아쉽네요. 허경영